네, 오늘은 전세영 캐스터, 정정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 본부장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하게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의 수소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폭발 사고만 있고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저희 공단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질식사고도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먼저 본부장님께서 이 질식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는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밀폐 공간에서 공기 중 산소가 부족으로 체내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발생하는 사고를 질식사고라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 질식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2명 중 1명이 사망은 아주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정말 질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질식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질식사고 전체 건수는 196건이었습니다. 부상자 수는 183명, 사망자 수는 165명에 달했는데요.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전체 건수는 13건으로 전국 대비 6.6%를 차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2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질식사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한 번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 질식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질식사고는 발생 시 치사율이 50% 이상인데요. 그 이유는 질식사고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뇌신경세포를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산소 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뇌 활동이 정지돼 의식을 잊을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호흡 후 단 2초 만에 발생합니다. 호흡 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고요.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재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질식 사고도 업종이나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까요? 네, 고용노동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10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질식사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제조업이 58건, 기타 사업 등에서도 35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에 따른 현황도 살펴봤더니요. 건설업 외의 업종은 봄과 여름철에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했고요. 반대로 건설업에서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 사고의 약 40%가 겨울철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식사고의 이 건설업에서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도 발생을 하고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봄이나 여름에 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시 보온을 위해서 갈탄 같은 연료를 사용해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고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창 그 이슈가 됐던 캠핑장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같이 기온이 올라가는 봄, 여름철에는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 등으로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오페스 처리장, 정화조, 음식물 처리 탱크 등에서 산소 결핍, 유독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식 사고는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무엇보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우리 공단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년부터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온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 마스크, 환기팬 등을 대여해 주고요. 직접 가스 농도 측정과
해당 근로자들 안전 교육을 실시해 주는데요. 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제공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원콜 서비스 수행 현장을 전세영 캐스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질식재해 사망 사고와 함께 제가 직접 작업장에 방문해서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콜 서비스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그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충격적이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복합적인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게 바로 콘크리트 양생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콘크리트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콘크리트 양생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과정 중에는 질식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영하의 날씨에 지하층 콘크리트를 붙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작업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발탄이나 목탄을 사용하고 보온 때문에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설 현장 질식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무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 지하층 공사 현장. 밀폐된 공간에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작업자들에게 질식을 일으킨 겁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식 위험 공간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이런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원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사업장에서 작업이 있을 때 이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그 장비 대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 접수해서 이렇게 밀폐공간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콜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밀폐공간 작업 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네. 혹시 장비 어떤 장비 필요하실까요?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신청한 사업장으로 향합니다. 사업장에 도착하면 작업 전에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대여 장비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는 일반 사고와는 달리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밀폐공간 자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 보호구를 어떤 걸 착용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지난해 5월에는 울산의 한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보다 무려 16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질식재해는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 위험이 큰데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손쓸 틈도 없이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철저한 유해가스 안전 관리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네. 실제 사고 영상을 보니까 이 질식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질식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흔히들 밀폐공간이라고 하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공간이라고 해당될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실제 밀폐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밀폐공간이라 하면 공간의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산소 농도가 낮을 수 있는 장소로 법에서는 1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러한 장소가 있는지 우선 파악하셔야 되고요. 밀폐 공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출입 금지 조치, 그다음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속적인 환기,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 착용. 근데 물론 근로자들이 질식 사고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이 필요로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조치가 어려울 경우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온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근로자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근로자분들께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양동 농장 집수조에서 집수 청소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된 근로자가 작업 중 쓰러지자 농장주 아들이 이를 구하러 들어가서 의식을 잃자 그 장면을 본 농장주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4명 모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밀폐 공간에서는 동료가 쓰러지더라도 보호장구가 없다면 구조를 고민하지 마시고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밀폐 공간에서는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 공기 상태 확인하고 환기팬으로 충분한 환기를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작업을 하시면 질식재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이 산업 현장에서는 오늘 얘기를 나눈 것처럼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